자, 글로벌 인터뷰 오늘 긴급하게 이분을 모실 수밖에 없었죠. 엔비디아 주가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움직임과 본장 달랐습니다. 이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장렬입니다. 네. 밤 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5%나 빠졌어요. 네네네.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죠? 글쎄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네. 특별한 거 없었고, 뭐 코멘트도 별로 없었는데 어저께 제가 그 장 끝나고 제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왜 3% 4% 가다가 거의 보합으로 끝났을까?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수는 그 블랙웰 말고 올해 하반기라는 그 루빈 제품에 대해서 베라 루빈이죠. CPU, 네. GPU 합한 네. 이름은 베라 루빈, GPU는 루빈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많이 좀 더 확실하게 타임라인을 자신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사실은 어저께 내내 그 우리 반도체 관련된 또는 다른 패널하고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왜 주가가 안 갔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라 루빈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HBM 관련되는 거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그 전날도 사실은 수요일인가 화요일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 초반 시작할 때 좀 찝찝한 마음이 하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오픈 AI거든요. 오픈 AI가 주말에서 이 월요일을 넘어올 때 그 투자 계획을 축소한 거 사람들 까먹었죠. 주가 올라가니까. 투자 계획 축소한 거를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네, 안 반응했지. 근데 그게 찝찝하다가 제가 느끼면서 근데 주가가 날아가는구나. 그러니까요. 1조 4천억 달러를 6천억 달러로 왜 줄였을까? 그죠. 스타게이트가 안 되는 거. 그건 모르죠. 누가 걔가 왜 줄였는지 걔가 설명을 하진 않거든. 샘 올트만. 이유에 대해서는. 네, 구체적으로. 뭐가 용인 폐비 어떻게 되고 뭘 앞당길 땐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뭐가 늦출 때는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모르는 거죠. 그 프라이싱을 오늘 좀 한 건가라는 생각까지. 뒤늦게. 그러니까 어느 것도 몰라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일단 베라 루빈에 대한 구체적성이 떨어진 거나 아니면 그것이 눈높이가 더 높았는데 얘기를 안 해줘서 아니면 얘기 못 하는 건가 또는 근데 너 실망할 건 없는 거는 뭐 얘기했냐면 그로크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GROQ. 추론형. 이게 훈련에서 추론형으로 바뀌니까 추론형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이 해자가 계속 유지되느냐 그런 얘기가 작년 말부터 계속 있었죠. 주가가 안 가는 이유도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GROQ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네. 거기에 이제 페이턴트 있는 회사인데 물론 200억 달러 주고 샀는데 어저께 컨퍼런스에서는 3월 16일 날 컨퍼런스 GTC 할 때 이 그로크하고 자기네 시너지 추론형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파지티브한 거죠. 그런 얘기 할 거구나 기술에서. 근데 정작 당장에 생산해야 되는 양산 5월, 7월, 8월 달에 이렇게 5월, 6월, 7월 넘어가는 베라 루빈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스무드하다, 뭐하다 이렇게 아주 판타스틱한 말을 굳이 하진 않았거든요. 시장이 제일 궁금한 게 그 베라 루빈이었어요. 당장에는 그거고. 그다음 그로크는 엔비디아 주가가 자연 240불, 60불이 평균 목표 주가인데 요거를 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추론형에서의 해자가 유지되느냐는 거기 때문에 GROQ를 200억 달러 주고 샀기 때문에 200억 달러 엄청 얘네 매출이 1년에 3천억 달러인데 200억 달러면 적은 돈 아니거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까 하는데 그거는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니까 이번에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지 하면서 본 건데 그래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했거든. 그래서 요 양면성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생각하건 내가 월요일 날 얘기도 했고 화요일도 얘기했는데 이거를 반영하면 좀 쉬워갈까 빌미가 이런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동시에 얘기한 게 오픈 AI가 이게 그 스케일 다운한 것이 오픈 AI가 사업 계획이 잘 안 돼서 아니면 현실적으로 펀딩이 안 돼서건 간에 뭐가 됐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프라이싱을 안 한다면은 이런 얘기죠. 엔트로피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경쟁자 있잖아요. 경쟁자가 이 사업을 얘네가 사업 못하거나 스케일 다운한 거를 다른 쪽에서 메우면은 이게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믿고 가는 건가? 왜냐하면은 올해 화요일 수요일에 뭐가 있었죠? 엔트로픽이 난리를 폈잖아요. 걔네들 오픈소스. 그러니까 그럼 엔트로픽의 B2B 비즈니스는 그냥 온공이고 그러니까 둘 간의 경쟁이니까. 그래서 그럼 그런 스토리를 믿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오픈 AI에 투자가 준다고 해서 전체 AI 산업에 있어서의 그치. 축소가 아니라 오픈 AI는 조금 도태돼도 다른 쪽이 있어서 그렇죠. 괜찮으니까 시장은 무난하게 갔는데 또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먼저 나온 거는 지난 주말에 네.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1,000억 달러를 300억 달러 스케일 다운한다고 했는데 그쵸. 이것이 지난주에 이제는 오픈 AI가 계속 펀딩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럼 오픈 AI하고 엔비디아하고 사이가 틀어졌나라고 보니까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나온 게 오픈 AI가 1.4 트릴리언 1조 4천억 달러를 6천억 달러나 줄인다고 얘기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오픈AI한테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고 오픈AI 자체가 전체적인 스케일을 다운한 거구나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게 주말에 빌미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번 주 초반에 되면서 알파벳이 난리가 돼서 소프트웨어는 흔들었고 뭐 C3가 나와서 난리치겠는데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건가 막 하는데 잊혀진 거지. 왜냐하면 이제 오픈AI하고 이 다른 쪽 경쟁하는데 이게 요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나는 느껴져요. 근데 어저께 주가가 엔비디아가 이제 가다가 못 갔고 오늘 구체적으로 뭐 목표 주가가 낮춰지거나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특별한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런 기대치에 대한 부응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저께 5% 정도의 이거 볼까요? 이거 봅시다. 자료 이게, 준비하신 거 보면은, 볼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실적이 발표될 때 EPS나 매출이 컨센서스보다 얼마나 높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지. 실적이죠? 2004년 2월 21일에 발표된 그 전분기 실적, 2004년 5월, 8월 28일날 실적 발표됐을 때 실제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이게 예측이고 컨센서스 예측이고 실제 실적이 이거거든요. 6%, 4%, 9%, 10% 이렇게 이거 한 번만 서프라이즈의 비율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근데 항상 서프라이즈였죠. 이거 하나 빼놓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서프라이즈 나오는 게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럼 컨센서스 높게 나오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니었다는 거지. 예전에 24년도 2년 전에는 워낙 성장이 밑에서 확 올라올 때니까 이거 10% 이렇게 올라올 때는 주가가 8% 10% 미리 올라가도 더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웬만해서 주가가 안 가.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2004년 8월 달에는 한 6% 5% 했는데 그 당시에 마이너스 8%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저께가 약간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마이너스 5% 됐으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골고루 됐죠. 근데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한 5% 정도가 아주 엄청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게 요거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움직였어요? 여기도 마이너스 5% 된 거 있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5%, 플러스 3. 이거 미미하게 마이너스 0.2. 그때는 2025년 5월에는 지금 서프라이즈가 마이너스인데 왜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까지 기억 못하는데 요거는 기억해. 요거 24년 8월 달.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 이렇게. 요거가 요 8월 달 2004년 8월 달이 잠깐 이게 8월인가? 맞아. 8월인가? 네, 그쯤인 것 같아요. 요점인지 4월? 여기 같다. 여기야. 거기요. D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게 5월이고 8월이거든요. 네. 8월 달에 아까 서프라이즈 어떻게 나왔지? 이게 한 7, 8% 나왔잖아요. 네. 이게 예상보다 아니 비슷합니다. 예상보다 한 5% 더 나왔잖아요. 지금 비슷하죠. 네. 5% 나왔는데 마이너스 8%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봐서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주가가 올랐어요. 빠졌어. 빠지고서 다시 올랐죠. 그러니까 빠지는 게 한 일주일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야금야금 올라와서 결국은 그 주가대로 한 달 만에 회복해서 오르르 갔어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율 자체가 진짜 이제 엄청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나오기 어려운 구조로 성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여기 가다가 작년도 가을부터는 멈춘 거죠. 이때 뭐가 나와요? 경쟁이 나오죠. 뭐 커스텀 에이직 나오고 뭐 추론형 나오고 얘네가 해자가 있느냐 그러면서는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록도 필요하고 베라루빈들하고 점점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이제 벽이 높아진 거 맞죠. 그래서 요 세상을 보고 나서 아까 막 베라루빈도 얘기하고 오라클에 대한 해석도 다시 한번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사실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내용 말씀해 주셨던 베라루빈에 대한 명확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젠슨왕이 나와서 여전히 AI 수요가 풍부하고요. 우리 지금 바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라는 얘기가 더 이상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이제 구체적인 뭔가를 시장은 원하는데 그 구체적인 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 우주 얘기한 것도 들어보면은
그래서 뭘 어떻게 약간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젠슨왕도 지금 약간 스탠스가 좀 애매한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를 3월 달에 얘기하려고 좀 숨겨둔 건지. 그러니까 구록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록 추론형에 해당되는 어저께 네. 제가 얘기했는데 LPU라고 이래 저지연, 초저지연에 해서 추론형으로 할 때 그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얘기를 더 구체화해서 어떻게 네. 그걸 했는데 정작 베라 루빈이나 아니면 오라클에 대한 축소에 대한 투자가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리마인드된 것이 이슈가 되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 기간 조정 내지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 주식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가 뭐 어제 오늘 달라진 게 없잖아요. 네, 보시면 자료 보여주시죠. 핵심적인 거는 AI 주식이 오늘 빠졌잖아요. 네. 이거는 수요가 붕괴다. 하루아침 뭐가 또 이게 뭐 있어? 그건 그러니까 없어요. 그건 아니고 불확실성에 대한 재가격, 영어로는 repricing.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uncertainty. 반영해서 예. 주가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건 있었다. 어저께 까먹다가 오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시 그것을 다시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 주식은 얼마까지 가야 되라는 걸 다시 책정하는 그런 액션을 보였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원인은 일단 가장 베라 루빈의 무슨 생산성의 문제가 된 게 아니라면은 네. 그거 문제라면 삼성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 단기적인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베라 루빈이 뭐 정확히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루머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오픈 AI가 그 장기 지출 계획을 대폭 축소한 거. 지난 주말에서 이번 주 월화에 나와야 되는데 엔트로픽이 휩쓸면서 이게 확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평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가? 그러니까 지금 정신 이렇게 봤습니다. 없다가 네.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오픈 AI 있잖아. 걔네 투자 줄인다며. 그거 한번 다시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묻혀져 있던 악재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는 거죠 시장이 지금. 그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했고요. 베라 루빈은 어제까지 루머였고 베라 루빈이 양산은 6월 7일부터 해야 되는데 삼성은 콜라서 2월부터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제품 면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HBM. 그런데 아직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휴먼트했다고 얘기는 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엔비디아가 완제품을 받아갖고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들어가려면은 5월달까지는 늦어도 3월달, 4월달에는 휴먼트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서튼티에서 엔비디아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걸 얘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도 루머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것까지 포함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페이지 보면 여기서 주가들이 어떻게 되느냐. 엔비디아는 아까 지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 펴보세요. 여기 보면 네. 이런 얘기죠. 엔비디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불확실성, 일부 투자 규모 축소, 얘네들도 줄였고 아까 그게 그런 게 돼 있는 거고 TSMC는 오픈 AI 쪽을 직접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비즈니스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있는데 엔비디아가 중요하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오픈 AI가 브로드컴하고 연계된 칩을 TSMC가 좀 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픈 AI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큰 임팩트는 안 해요. 오늘 주가도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빠졌을 겁니다. 엊그저께 그렇게 보시고 요 밑에 메모리 관계 없죠 사실은. 인솔레이트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세요. 오픈 AI가 문제가 돼갖고 다른 쪽도 그걸 못 메꾼다. 엔트로피 그러면 문제가 돼. 근데 이런 언서튼티를 까먹었다가 다시 리프라이스 하면은 주가가 그만큼 달리잖아요. 그러면 프로핏 테이킹의 빌미가 될 수는 있겠지. 네. 근데 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건 하루아침 바뀔 건 없는 거죠. 그럼 메모리는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고 주가 레벨에 관계없이 그 띄면 괜찮고 주가가 올랐잖아 일지사에. 맞아요. 그 올랐으면 프로핏 테이킹이 있지 이런 거 갖고 프로핏 테이킹 안 하겠어요? 당연하죠. 특히 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 올랐거든요. 네. 그 장비는 좀 찝찝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올랐었던 종목들의 주가의 조정을 우리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밸류에이션을 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10배, 8, 9배 이렇게 잘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야 볼까? 우리 어드바니까 왔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번 봐봐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좋은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24년도에 기업 5만 원 간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그리고 한 9개월 동안 6만 5천 원을 못 넘었어. 9개월 동안. 네. 그러면 그 당시 PR이 얼마였을까? 몇 배였어요? 이거 보세요. 8배? 8배. 24년 9월달 이 전망 하락하고 나선 8배 전후였고 네. 작년도도 9월까지는 10배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0월부터 반도체가 폭등하면서
그렇죠? 이제 못 따라갑니다. 주가 올라가니까 올해 이익에 대한 전망이 작년 9월, 10월 달에 70조, 80조, 90조. 지금 300조지만 아니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달, 12월 갈 때는 이게 50조, 70조, 90조, 100조 이렇게 갈 때 그럼 내년 거, 올해 거 기대치를 땡겨서 그랬을 때 요거 말고 26년도 기대치 땡겨서 올라가면서 한때 600까지밖에 안 갔고 지금 이제 8배, 9배 갈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 잠깐만. 10배. 그래서 이게 여간에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10배가 그렇게 터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된 거고요. 하이닉스도 그 예전에 24년도 윈터 이즈 카밍 한다 할 때 그때 떨어졌을 때 PER이 5배, 7배인데 지금도 5배, 5배. 그러니까 이게 이 보면 그때와 작년도 12월 이후에 실적 주가가 뭐 100조, 110조 나온다 할 때 그것때도 올해를 바라보면서도 5배 후반에서 10배 이상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따라,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너무 빨라갖고 주가가 내려가서 PER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가가 이익 전망이 너무 주가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PER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보통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확 떨어져서 5배밖에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할 때 여간에서 10배를 못 주고 평균하면 7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실적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어디야 한 9배, 10배 지금 목표 주가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26만 원, 하이닉스 14만 원, 140만 원, 1,400만 원 아닙니다. 달랐는데. 그러니까 26만 원, 144만 원이 평균이고 30만 원, 160만 원이 하이로 와 있잖아요. 요 평균 값에 대한 PER이 목표치가 10배, 8배 정도예요. 현재는 그것보다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프라이스라는 개념은 목표치를 얼마 주는가 들 때는 이 시크리캐리티하고 어차피 우리는 엔비디아 믿고 가고 브로드컴 믿고 하는 거지만 다시 걔네는 또 오라클도 안 바꾸니까 지금 당연히 우리가 곡괭이니까 마진을 80%, 90%도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이것이 여기서 계속 이슈가 생기면은 나중에 영향을 간다는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밸류에이션 배수를 8배, 9배, 10배, 10배 갈래다가 아닌가 하면서 배수를 낮춘다니까요. 그게 30년 동안 사이클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맥코리가 300조하고 내년에 450조 했는데 꺾을 수도 있는 그럼 거죠. PER이 올해는 10배인데 10배에서 34만 원인데 내년도는 7배인데 왜 그밖에 안 주냐 이거지. 왜 그밖에 안 주냐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가야 돼. 지금 주가가 좋고 저도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요거 어떤 얘기 하시려고요? 요거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보여주시죠. 네. 그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한 게 있죠. 네. 노무라 증권이 지난주까지 가장 많았죠. 노무라 증권이 가장 250조. 높았던 250조. 순이익으로 210조. 네. 얘네들도 내년도에는 300조 넘는 거죠. 네. 근데 맥코리보다는 훨씬 낮죠. 이게 훨씬 낮은 게 됐어요. 그거 했을 때 ROE가 40% 넘어가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10%였어요. 그러면 28년도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확 내려간다고 가정까지 하고 투자가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미트하는가 더 가는가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래서 28년도에 제가 이게 28년도에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확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보면 ROE가 30%에서 10%까지 나오거든요. 시나리오가 너무 무서워요. 아니 사실. 원래 그렇지. 가격이 올라올 때도 무서웠는데 내려갈 때도 무서운 거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어제 또 주가 오르는 거 보고서 포모 오신 분들은 하락을 되게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즌을 따져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4% 삼성전자가 4% ROE 하다가 불과 3년 전에 지금 10% 했다가 죽을 것 같다가 지금 40% 되고 300조 나오면 50%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ROE 42%가 지속될 거라 보면은 PBR이 4배가 되니까 5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8년도에 폭락한다는 걸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이클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적당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 30% 빠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ROE가 아까 28%에서 23% 나와요. 5년치 평균. 그러면 이 평균치 가지고 사람들이 겐또라는 겁니다. 28년부터 꺾인다 그러면 주가는 만약에 꺾인다면 이익이 꺾이면 주가는 27년부터 꺾여요.
1년 전부터 꺾인다. 27년부터 꺾이지 않고 만약에 너무 급하게 또 오른 부분이 있어서 26년부터 꺾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이 만약에 얘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이익이 얼마야? 210조, 280조. 아까 그 맥커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순이익이지만 240조, 300조. 아까 맥커리는 300조, 400조가 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내년 초까지는 안 꺾이지. 그 기세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는 아닌데 28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내년도 중반부터 그걸 누구나 인식한다는 얘기니까 27년 초가 됐든 중반에 됐든 언젠가는 리프라이싱이 밸류를 ROE를 30-40% 맞추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얼마냐? 평균 ROE 개념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평균 ROE가 30%도 갈 수 있고 20% 초반도 갈 수 있다. 그러면은 PBR로 따집니다. PER로 아까 9배, 10배 하는데 PBR로 따지면 리턴이 얼마 나오고 ROE가 중요한데 ROE 나누기 ROE가 있고 30% 있고 밑에는 보통 10%. 왜? 투자할 때 이 회사, 이 나라에 있는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받아야지 내가 만족해. 이게 코스트 오브 에퀴티거든요. 이게 나라마다 달라. 미국은 7%, 한국은 10% 넘어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이 같은 ROE 28에서 22% 될 때 PBR이 3배도 가지만 2배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요거 얘기한 거에 요 북밸류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 회사 이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210조가 붙어갖고 576조가 돼서 하면 여기다가 2.9배에서 2배를 치면은 29만 원에서 19만 9천 원도 나와.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했다고 딱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가 막 34만 원 나온다고 해서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는 2027년과 특히 2028년에 대한 뷰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도 염두해가면서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바라봐야 지금은 하는데. 엇갈리지 않아. 27년까지는 다 고야. 다 고인데 그 각도와 그쵸 그거에 대해서 27년 숫자가 200조도 있고 400조도 있는 판이니까 그 넘버가 좁혀지는 게 상향으로 좁혀진다면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데 주가의 레벨이 30만 원, 35만 원을 얘기할 때 PER이 10배, 12배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러면 신적으로 그걸 믿지 말라는 거죠. 그 이익이 250조, 300조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 포캐스트를 항상 네가 아냐, 내가 아냐 따지지 말고 투자가들이 그렇게 외국계에서 그렇게 보면서 올라갈 때마다 그 다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PER보다는 ROE에서 PBR에서 보수적인 걸 한켠에 두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드려도 아까 여기 뭐였죠? 마이너스 70%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28년도에 85조면은 우리가 작년에 45조였어요. 200조, 300조 이렇게 하다가 85조 되면은 그럼 우리가 27년도부터 내려갈 걸 26년도 2월부터 걱정해서 지금 팔아야 되느냐? 네. 요거 마이너스 70조 하더라도 ROE 측면에서 계산하면은 10만 원 후반이 나오잖아요. 그쵸? 요거 계산대로 하면은. 그쵸? 그러니까 10만 원 후반이 나오니까 얼마 전까지 사는 게 문제가 없었던 거지. 근데 그때 늦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업사이드가 잘못하면은 한 10% 20%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진짜 28년도까지 계속 간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28년 계속 가면은 지금 파는 게 억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되게 신중해야 되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기 싫은 거야. 그렇죠.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34만 원 보고 그럼 내가 시냐니까 올라갈 수 있다니까. 네. 근데 28년도에도 이렇게 이익이 300조 돼가지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을 이걸 70% 볼 것이냐, 이걸 70% 볼 것이냐, 아니면 딱 중간값을 볼 것이냐. 중간값으로 보면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가 25만 원, 6만 원에 나오는 거고 25만 원, 6만 원이면 지금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재면서 들어가야지. 재면서 들어가니까 오늘이 끝이에요, 내년이 끝이에요, 다음 달이 끝이에요. 그거는 모멘텀 보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이렇게 가면 반도체 듣기 싫고 머리 아파요? 그럼 듣지 말고 하지 말아요. 걔는 또 맡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거죠. 본부장님, 또 밤에 그 마이클 버리, 물론 저는 이분 얘기를 요새는 잘 안 듣고 싶긴 한데 버리가 또 나왔어? 또 시스코랑 비교를 했어요. 사실 시스코 엔비디아를 시스코에 비교한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정말 오라클? 2028년에 좋은 시나리오,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와 함께 우리가 과거에도 닷컴 버블 얘기하면서 시스코가 그렇게 좋았던 상황에서 수요가 확 꺾이니까 이렇게 안 좋게 결국에는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게 됐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지 않을 법이 없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슈가 아니라니까. 엔비디아가 아니고 엔비디아한테 비즈니스를 주는 게 누구예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가 아니 처음 모델 만드는 회사. 모델을 만드는 우리 저기 오픈 AI, 엔트로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제미나이, 걔네의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계속 잘 가야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 아니냐면 오픈 AI는
오픈AI는 지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항상 헷갈리잖아요. 그게 리프라이싱에서 들어간 건데 네. 엔트로피라든지 새로운 거를 제미나이는 숭숭장구하잖아요. 엔비디아 엔트로픽은 B2B 비즈니스가 조금 펀딩이 좀 더 수월하고 좀 규모가 작고 제미나이는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오픈AI는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펀딩이 안 되면 오픈AI는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오픈AI가 하겠다고 얼마 전까지 얘기했던 그 비즈니스의 규모가 우리가 한 28년, 29년 됐을 때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가져가는 비즈니스에 약 20%, 30%가 돼요. 그러니까 오픈AI가 문제가 생기면은 원래부터 항상 얘기가 없어진 게 아니고 20에서 30% 영향이 있다니까요. 근데 20에서 30% 영향을 누가 메꿔줄 수 있어요? 네. 엔트로피라든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회사들. 구글이든지 걔네들이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얘네들끼리 싸움이지 관계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메워지지 않을 경우를 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또 동시에 그거 생각하는 얘기예요. 메워지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메워지지 않을 거라. 근데 그러니까 오픈AI 비즈니스는 뭐예요? 여러분이 쓰는 거잖아요. 구독자가 네. 유료로 받은지 아니면 무슨 광고를 많이 보든지 아니면 성인물을 보든지 해서 오픈AI를 살려놓으면서도 전체 엔트로픽도 가고 구글이 가고 다 해서 시장 자체가 템이 100인데 여기서 20이 빠지더라도 다른 게 메워져서 100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승승장 서로 싸워가지고 올라가서 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주가가 모든 그거를 퍼펙트하게 항상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 가다가 아 요거 빠지면 요거 메꿔줘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학습하면서는 주가가 레벨이 이제 모아지겠지.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브로드컴은 지네들끼리 경쟁이 있으니까 그 주가가 작년 가을 겨울부터 정체되는 거고. 그쵸. 근데 걔네들 어쨌든 죽어나는 거니까 투자를 해야 되잖아 당장에.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는 건데 반도체가 부족한데 메모리는 3개밖에 없으니 메모리 가격을 완전히 뭐 부르는 값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메모리 가격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러운 건 분명한데 절대 가격이 더블 갔으니까. 근데 밸류에이션 보니까 턱없이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 구조를 다 알아내서 어저께 말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반도체 주가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어저께 5시 얘기했는데 제가 어저께 조용히 얘기했거든. 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죠. 그럼 나도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우리 여덟 앵커님만 있을 때는 흥분하지. 예전에 명민준 앵커 있을 때는 흥분했고 딴 데 뭐 또 흥분하는 제가 좀 명민준 죄송합니다. 그 뭐 그런 사람이나 여자분 민준 앵커 얘기 왜 못해요? 아니 뭐 하면 네.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 여자분은 잘 건드리거든. 잘 건드리면 제가 흥분하면 좀 어쨌든 조근하게. 반도체 언제까지 볼 것인가는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은 일단 게임 일단 져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있게라는 거는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내려가요. 그러니까 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네. 내려가면 5에서 10% 상승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주가가 오른 것만큼은 아니지만 올라간 것만큼 반작용을 생각한다는 거고 그쵸.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무슨 버리 시나리오 있잖아요. 마이크 버리. 그건 심플해요. 아까 오라클이 이렇게 힘들어도 아까 다른 데가 메꿔지면은 내려가다 다시 받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일주가 됐든 한 달 됐든. 그런데 거기에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게 있죠. 경기 침체거나 단기 자금 유동성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거. 우리나라 주식 사겠다. 이거 유동성 말고 미국에 펀딩 해줄 때 돈을 대줘야 될 거예요. 작년 11월 달처럼 단기 자금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온 거 중에 하나가 시트리잖아. 시트리. 요거 다시 한번. 시트린 리서치에서 시트리에서 나온 사고 실험에 대한 거.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실업률이 2년 만에 4에서 10% 올라간다 했잖아요. 제 결론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 충격은 실업률이 올라가면 있어요. 4에서 7% 정도는 올라가는 건 왜? 이런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기술이 우리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맞아. 근데 맞는데 틀려. 무슨 얘기냐면 흡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모든 사람을 해서 하게 하는 게 시간이 5년, 10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특수 직무나 그래서 실업률은 한 2%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주가가 그전에 승수자가 올라갔어. 매크로고 뭐 하고. 근데 보니까 실업률이 만약 올라가. 그러면 이건 영향이 있지. 그거는 있는데 이 사고 실험은 극단적인 케이스 4에서 10%로 2년 만에 돼서 주가가 S&P가 뭐 40%가 빠진다는 건 2년 만에. 네. 그거는 실험이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테이크해야 될 것은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은 나중에 이펙트가 기술 상상에는 이펙트가 그거를 흡수해갖고 경제를 부흥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미리 그거 이전에 달린 것만큼 그쵸. 이거에 대한 충격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Are we prepared for a doom scenario는
이거를 지금 임박했다는 게 아니에요. 10% 이상은. 지금은 아니다. 예. 그리고 하지만은 기술적인 상상, AI가 엄청 잘 된다는 거는 동시에 사람들을 자를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사실은 불가피하다. 그렇죠. 어느 정도. 네. 그러면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반작용으로 항상 대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올라간다?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거 볼까요?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긴 하죠. 1913년도 포드 컨베이어 시스템, 그 다음에 사무 자동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컴퓨터 처음 도입됐을 때, 이건 저도 애기였을 때 내가 모르고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말고 IT 인터넷 초기 90년 초반 플랫폼 이 각각의 경우에 뭐 다른 경제적 이유까지 합치면은 이 실업률이 이게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건 불가피하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다 어떻게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아이프리피어라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일어났을 때 과거에는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갖고 수요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노동력에 대한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거나 그래서 훅 빠지고 훅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이프리피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으면 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50비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여기 아까 가격 상승을 의미 있게 둔화되는 거 5%는 삼성 반도체 자체의 수급이지만 만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공격 투자해서 27년도 하반기 28년도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 네.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 반응한다고? 1년 전부터. 그러면 내년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투자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임팩트는 실제 임팩트는 내후년이에요. 클린룸이 내년도 3월 달이지 업앤 러닝은 내년도 말 내후년도라고. 그럼 그걸 언제부터 인식하는 게 맞냐? 인식했느냐? 맞느냐는 게 아니고 과거 패턴은 1년 전부터 인식했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나 내년 끝이면은 올해 하반기나 올해 끝 정도에 누군가 다 인식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인식해서 주가를 뺄 것이냐? 그럼 밸류에이션도 보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의견이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아까 가장 큰 거는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나 그거 뭐죠? 아까 펀딩할 때 펀딩이 문제가 생긴 거나 컨슈머 휴대폰 PC가 안 팔리는 게 극단적으로 와서 이거 나오잖아요. 오늘 나오는 뉴스가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 파산 간다고. 파산이 무너지면은 한 6개월 뒤에는 우리도 영향이 있다니까. 아니 파산하는데 우리 거 안 사면 어떡할 거야. 데이터 센터가 100%는 아니잖아요. 컨슈머가 적어져서 우리가 임팩트가 없는 거지. 데이터 센터가 가니까 지금 마진이 80%지. 파산하는 게 나오고 그러면 수요가 줄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를 가속화할 수 있는 건 경기 침체고 경기 침체 핵심이 뭐죠? 경기 침체 핵심 아까 실업률이 가서 실업률이 4% 10%까지 가서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더라도 이렇게만 가도 임팩트가 있다니까. 그 임팩트는 주가가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만약 그 빠질 때는 금리 인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이런 임팩트가 먼저 일어나면 주가는 빠지고 나지.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매크로가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정도로 경제가 좋은 거는 사실은 AI 수요에는 근본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은 거고요. 주가는 내려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고 경기 침체나 실업률이 높아져서 금리 인하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바로 직전 그때가 주가가 커렉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격 상승률이 5에서 10% 떨어지는 건 당장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빨라도 여름, 가을인데 그다음에 요거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해? 금리 인하 빨리 안 하는 거 반도체 나쁜 거 아니라고요.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그런 성장 중간 문제지 반도체 이슈가 아니고 실업률이 높아지기 직전 그런 악유가 나면은 주가는 빌미가 된다. 이거를 균형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요거 ROE 이거 다시 한번 2월 19일 날 보여드린 거 2월 19일 날 보여드린 거잖아요. 숫자. 요거 한 거 요거. 네. 이걸 보시면은 만약에 어디 맥쿼리 숫자를 갖다 하면 여기 좀 높겠지. 그럼 요거 넘으면 3배 넘어가면 30몇만 원 나오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내후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하면 사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저항을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균형도. 저희가 지금 사실 매일매일 주식창을 열어볼 수밖에 없고 이슈를 볼 수밖에 없는 건 불안감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또 물론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의 가파른 상승이 있고 실적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맞긴 하지만 그 이후에 내년도 그리고 그 내후년도까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정말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가가 안 올라갔으면은 이 신경 안 쓰지.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신경 쓰는 건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갑자기 어제 그런 사이 바뀐 게 아까 네. 수요가 바뀐 거 없고 오픈 AI에 대한 이런 거 신경을 쓰는 게 됐는가 리프레시한가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오늘 주가가 안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샌디스코 올랐고요. 그러니까
샌디스크는 근데 또 오른 거를 두고 최근에 그 뭐 빠진 것도 아니지만 조금 이제 뭐 공매도 리포트 뭐 하면서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빠졌어요. 마이크론도 근데 엊그저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걸 맞추면 그러니까 둘 다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네. 이게 가장 이슈가 뭐냐면 한 모든 종목 대부분 샌디스크 포함해서 모든 종목이 한 이틀 연속으로 빠진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보는 나쁜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의심을 해야 돼. 이틀 정도 빠져도요? 이틀 정도. 이틀도 5% 빠지면 10%잖아요. 그렇죠. 10% 빠지면은 생각해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까지 빠질 때 손절매를 해야 될지. 손절매하고 버틸 수 있는가. 버틸 만큼 내가 알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할 때 20만 원, 30만 원 갈 수 있는데 20만 원에서 허들이 당할 수도 있고 미리 20억 원 갖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5% 10%를 갈 때 5% 빠질 때부터 못 버티면은 5%못 빠지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5% 딥이에요. 알겠습니다. 5%는 누군가한테는 찬스야. 근데 아마 10% 정도 빠지면 찬스가 아니고 걱정을 해. 네. 높게 산 사람은 걱정하지. 그다음에 미리 한 3배 오른 사람들은 팔아 제끼지. 그쵸.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가 일주일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는 딥할 때 따라가든지 아니면 미리 들어가서 가만히 네. 있든지 수요가 변한 거 없습니다. 시나리오 말씀드렸을 뿐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면은 아마 전약 후강이 될 가능성이냐 전약 후약이 될 것이냐 봤을 때는 전약 후약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 클로징 벨 때 우리 또 본부장님 나오시잖아요. 이거 제 뜻대로 안 나올 거야. 오늘 안 나오세요. 나오셔야죠. 근본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긴급하게도 모셨는데 흔쾌하게 또 나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관련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지금 고점에 있어서 매수하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불안하셔서 다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계신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위기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I가 지금 뭐 다 도입을 해야 돼서 도입을 하기는 했는데 기업 문화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기업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3프로TV와 영림원 소프트랩과 함께 3월 19일 목요일에 C레벨 임원들을 위한 조찬 포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AI 전환 이후의 의사결정 방식과 기업 문화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경영적인 관점과 함께 점검을 해보는 자리고요. 한스 컨설팅 한근태 대표님을 모시고 AI 시대 기업 문화 혁신 없이는 성과도 없다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신청은 영상 하단이나 실시간 채팅 링크 혹은 커뮤니티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대차 연휴라서 휴일이고요.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